한 5일 만에 3kg가 쪘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9kg, 10kg 이렇게 빠졌죠. 얼굴에 뭐 맞았냐.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저의 다이어트 방법과 나름 제가 체중 관리하는 저의 꿀팁을 메이크업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선크림 먼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이어트를 늘 하긴 하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딱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52, 53kg까지 나갔을 때 43, 44kg 이렇게까지 뺀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도 한 52kg까지 쪘을 때 살을 빼서 45, 46까지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해서 유지하고 있는 몸무게가 45에서 46kg거든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다이어트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 몸 상태를 뇌가 기억하는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 그 몸무게가 자기의 몸무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참고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아니에요. 말하면서 메이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베손의 클라우드 오트크림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밀착력도 좋고, 이 오트크림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정말 매일 사용하는 크림이고요. 바르고 나면 화장이 더 잘 먹어서 저의 최애템이기도 해요. 브이로그 볼 때 댓글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살이 원래 안 찌는 체질이신지 아니면 관리하시는 건지. 근데 진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고3 때 알았어요. 아, 내가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 고3 때 진짜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수험생이니까 그때 많이 먹기도 많이 먹고 활동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살이 확 찌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 대학 가면은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처음 술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막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적당히 빠진 거였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트러블이 났거든요. 이렇게 띡띡띡 좀 크게.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트러블 때문에 약간 커버력 있는 이 VD의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처음 몸무게가 한 52, 53, 54kg까지 쪘었어요. 그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여행 적금으로 유럽 여행을 3주 정도 갔다 오고 뉴욕 여행을 2주 정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유럽 여행은 약간 배고픈 배낭 여행이었고 출근 7살에 갔거든요. 그리고 뉴욕은 친구가 뉴욕에서 일을 했었어요. 병원 일을 했어서 그 둘이서 엄청 맛집을 밤마다 가가지고 거의 이제 유럽에서 못 먹은 음식을 뉴욕에서 엄청 먹었잖아. 그랬더니 정말 한 5일 만에 3kg가 쪘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한국을 돌아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너 살쪘지?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하고, 제가 몸무게를 재봐도 진짜 54kg까지 나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서 살을 빼야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이제 준비할 때여가지고 친구랑 요가 필라테스를 다녔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진짜 살을 많이 빠진 이유가 거의 9kg, 10kg 이렇게 빠졌죠. 54에서 정말 쭉쭉쭉쭉 내려가서 43, 44 이랬거든요. 그때 저희가 아침에 필라테스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매트 위에서 하는 필라테스였어요. 요가보다는 조금 근력 운동이 강한 컨실러로 트러블이랑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가 살이 진짜 쭉쭉 빠진 게 공복에 운동을 했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아침 9시 이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을 하고 이제 출근해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둘이 거의 기절을 했어요. 운동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거의 사경을 헤맬 듯이 너무 졸려가지고 그렇게 한 2달? 한 달 정도만 지났을 때도 살이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다리가 종아리가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약간 하체 비만이라기보다는 부종이 굉장히 많은 몸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게 정말 없어지고
붙지가 않으니까 다리가 오히려 얇아 보이는 느낌?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시간이랑 여유가 조금 되다 보니까 공복에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솔직히 아침에 운동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가능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생분들은 아침에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공복에 운동을 하면 진짜 쭉쭉 빠지는, 그때는 진짜 뭐 먹을 거 관리를 솔직히 안 했어요. 아침에 했던 운동량이 정말 엄청나서 정말 많이 빠졌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다이어트는 아마 모든 분들이 조금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호주에서 한 7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또 살이 외국만 나갔다 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옷을 입는데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하나도 안 맞아서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는데 사람들이 다 얼굴에 뭐 맞았냐, 얼굴이 너무 통통해졌다. 얼굴만 통통해진 게 아니죠, 사실. 옷도 안 맞고 저 나름대로의 자존감도 하락됐고 살이 찌니까, 그리고 옷이 안 맞으니까 옷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유니폼마저 작은 거예요. 점심 먹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크가 잠기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살을 빼야겠다. 근데 직장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뭐 식단을 짜고 막 운동을 빡세게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병원 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새로운 병원에 이제 익숙해지려면 솔직히 한 달은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랑도 익숙해져야 되지. 아무리 경력이 있더라도 몸 자체랑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크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저는 세 끼를 다 정말 꽉 채워 먹는 게 아니고 보통 아침을 과하게 먹고 점심 저녁을 거지처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했어요. 아침에는 솔직히 잠 때문에 잘 못 챙겨 먹어서 과일로 대체를 했거든요. 바나나나 방울토마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속이 조금 차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점심을 먹을 때 점심을 푸짐하게 먹지 않았어요. 점심을 원래 먹던 양의 반찬은 어느 정도 먹고 탄수화물, 밥을 정말 이만큼 먹었어요. 이렇게 손 4마디 정도? 이거보다 더 적게 먹을 때도 있고, 만약에 이제 병원 식단에 이제 거기 안에 두부나 고기가 나오면은 어쨌든 걔네는 단백질이잖아요. 걔네를 주로 먹고 밥은 진짜 조금 먹었어요. 거의 뭐 푸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왜 저녁을 보통 아니면 많이 먹었던 이유가 저녁에는 약속이 많았어요. 집에 가는 날도 있었지만 가끔씩 저녁 약속을 잡잖아요, 직장인들은. 솔직히 학생분들도.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적게 먹을 순 없으니까 그냥 저녁만큼은 그냥 평소대로 먹고 오히려 아침 점심을 좀 줄이자, 그렇게 해서 제 몸을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비바이 바닐라 섀도우 팔레트를 써줄게요. 닭가슴살로 막 끼니 때우고 이러는 거 솔직히 한두 번 해야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샐러드 챙겨 먹고 고구마 챙겨 먹고 막 이러는 것도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가능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원래 평소에 먹는 양에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구분해서 웬만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었고 탄수화물 양을 줄였어요. 뭐가 탄수화물이고 뭐가 단백질인지는 찾아보면 솔직히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이 또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의 술을 안 먹는데 술을 안 먹는 이유가 트러블이 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술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 술살을 뺄 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정신력으로 먹는 거죠. 안 먹다 버릇하니까 못 먹는 것도 있고 자주 즐겨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맛있는 걸 먹는 게 더 좋죠. 제가 막 브이로그 먹방 영상이 거의 많잖아요. 저는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나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위가 조금씩 줄었어요. 위는 사실 줄어도 금방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 주입식으로 제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아침 점심을 좀 조금 먹잖아요. 그럼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과일을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게 바나나고, 저 편의점에서도 진짜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과일집이 꼭 열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팩으로 사가지고 그거 씻어서 놓고서는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위가 조금씩 줄다 보면은 조금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그때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식습관도 그렇고 먹는 습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탄수화물을 솔직히 아예 끊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참다 보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거든요. 제가 했던 패턴이 1일 1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양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끼 먹다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는 정상적으로 먹되 아침, 점심 나머지 두 끼를 진짜 소량씩 먹고 뭐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한 끼는 충분히 먹고 나머지 끼는 조금씩 나눠서 먹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확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 조금씩 살이 빠져요. 제가 그때 살이 빠지는 거를 선생님들이 보고서는 되게 놀랬어요. 이 클리오의 이거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살을 빼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진짜 식단을 너무 잘 지킬 자신이 없고 밖에서 맨날 사 먹는데 내가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냐. 뭐 아침 점심은 진짜 조금 먹고 원래 먹던 양에서 정말 내가 확 줄이진 말고요. 3분의 2. 내가 먹는 뭐 3끼를 드셨다면 이 2끼를 3분의 2로 줄여가지고 드신 다음에 저녁은 그냥 똑같이 드시고 아니면 저는 솔직히 2끼를 먹어요. 점심이랑 저녁을 먹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사실 과일을 조금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저희 집에는 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일 주스도 좋아하고 그냥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군것질을 정말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교정을 했거든요. 교정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4년? 4, 5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틀어져가지고. 근데 교정 시작하고 나서 군것질을 하면은 이렇게 입안에 텁텁한 게 싫더라고요. 그 교정기 사이에 텁텁함이 있어서 잔여물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군것질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단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어릴 땐 진짜 단 거 맨날 사탕 정말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런 군것질도 끊고 계속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몸에 좋은 걸 먹자. 그래서 이너뷰티도 진짜 챙기려고 하는 편이고 마스카라는 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저는 1년 동안을 유지하니까 한 달에 1kg 정도씩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확 빠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유지가 돼요. 요요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진짜 가장 큰 부작용은 요요겠죠. 살을 빼려고 시작했는데 살이 더 찌면 너무 스트레스니까 진짜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는 정말 몸을 가볍게 한 끼만 드셔도 저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많이 먹으면은 탈이 굉장히 잘 나는 스타일이에요. 20대 중반에 일했을 때 내과 원장님이 저한테 그만 좀 먹으라고 제발. 맨날 많이 먹고 탈나서 약 타러 오고 진료 보러 오니까 그만 좀 먹으라고. 이거는 좀 뭉쳐요. 사실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역시나 뭉치네요. 하지만 길어지네요. 그렇잖아요. 요 아이로 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막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식단 조절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식단 조절이 다이어트의 90%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부를 보면은 살이 운동으로 해서 빼야 되는 복부가 있고요. 식단으로 조절해서 빼야 하는 복부가 있거든요. 나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아마 자기를 좀 되돌아보면 될 겁니다. 내가 왜 살이 안 빠진가? 식단 조절은 하셨는지. 그 식단 조절이 물론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굶는 게 아니고 진짜 조금씩 먹어야 돼요. 어떻게 굶어요? 굶으면은 요요 100% 와요. 역시나 이 블러셔는 바르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을 제가 전에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랑콤. 이 컬러가 저랑 잘 맞아가지고 사실 메이크업 하면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다이어트 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침, 점심을 든든하게 먹기보다는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중간중간에 과일이나 고구마, 계란으로 허기를 달랬다.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좀 체중이 늘었다. 살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똑같이 원래 먹는 양에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해먹기보다는 제가 저녁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녁 6시 이후부터 먹지 말자. 6시 이후부터 먹지 말자 해서 제가 샐러드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파리바게뜨 사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먹고 입맛이 돌아서 밥을 한 끼를 더 먹었어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적도 있어요. 저녁을 굶고 잠이 안 와서 참다 일어나서 밥을 해먹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진짜 굶기 힘들어요. 차라리 참을 수 있는 아침, 점심을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옷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약간 몸매 관리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살 안 찌는 줄 알았는데 고3 때 아니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죠. 마른 체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 있긴 있어요. 42kg 나가는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앙상해요, 걔는. 정말 앙상. 하지만 전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운동을 하는 게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체력과 허리를 위한 재활 운동입니다. 조만간 운동하는 영상도 올려볼 건데요. 저처럼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허리 강화 운동이나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운동을 연습을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머리를 하고 이렇게 머리까지 했고요. 오늘은 웨이브를 넣지 않고 이렇게 생머리로 왔습니다. 저 어두운 컬러로 염색했거든요. 이제 밝은 컬러를 하다 보면은 풀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저는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날씨도 많이 추워졌으니까 어두운 컬러로 덮었는데 컬러 괜찮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컬러가 되게 좀 진한데 저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빠지면 되게 아쉽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